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옵션 만기일 하루 전날로서 전일 CPI 발표에 의해서 갭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가까스로 현재의 추세를 살린 그런 날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상방 포지션 지속 속에 계속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그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긴 하죠. 진폭을 축소해서 8월 한 달을 거의 묶어뒀기 때문에. 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옵션 만기일에 어떤 내용을 또 업데이트해서 봐야 되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사항이고요. 전일 야간 선물은 0.86% 상승 마감. 외국인은 선물을 야간 직원 대량으로 매수했었죠. 1,557억 매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물은 0.83% 상승 출발 후 밀렸다가 올라와서 1.12%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독일 물가 발표 있고요. IEA 원유 시장 보고서 공개 있습니다. 토마스 바킨 연은 총재 연설, 오스탄 굴수비 연은 총재 연설,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12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은 콜옵션에서 163억으로 평균 이상이 나왔고요. 풋옵션은 65억으로 평균 이하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은 본주 90만 주, 우선주 12만 5천 주 신청해서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9월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은 CPI 발표 후 급상승해서 96.2%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소식입니다. 미국 7월 CPI는 2.7%로 전망치 2.8%를 하회하며 전월과 동일하게 발표되었고 월간 상승률은 0.2%로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다만 근원 CPI는 전월 2.9%와 전망치 3.0%를 모두 상회하는 3.1%로 발표되었고 월간 상승률은 0.3%로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우려에 비해 물가 상승이 강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며 상승했고 금리 인하 전망도 다시 크게 올라 94% 이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근원 CPI를 끌어올린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 압력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9월 금리 인하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8월 물가까지도 확인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10년간 이어진 고용 통계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연준에 0.5%포인트를 한 번에 인하하는 빅컷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호주는 최근 고용 둔화와 물가 안정 등을 사유로 기준금리를 0.2%포인트 하향했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이거는 파생반 텔레그램 등 구독자 텔레그램을 포함해서 하루 종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도 다 대부분 다뤘던 내용인데요. 거기에 포함하지 않은 내용도 한번 정리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미국 CPI 효과로 야간 선물이 0.8% 이상 상승한 뒤 갭상승 출발한 시장은 장 초반 어제 외국인의 콜옵션 매수가 꺾였던 자리를 의식하며 자, 이 자리입니다. 전일 콜옵션 매수, 외국인들이 콜 매수하던 자리가 꺾였던 곳. 자, 잠시만 여기 초록색, 아이고. 자, 여기 구분을, 자, 여기였죠. 여기서 순간적으로 크게 빠르게 땡기다가 자, 여기서 꺾이는 모습이 나왔죠. 여기 빗각 이탈 어제 리뷰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자, 여기 실시간 방송에서도 자, 여기에서 이제 전환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일단은 오늘 장중에 맥스 저항점으로 일단 체크를 하고 봤는데요. 좀 자세히 보면은 좀 더 낮아요. 여기까지 밀렸는데 실제로는 음봉이 끝까지 발생한 요 지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음봉의 구간이었죠. 이렇게가.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한계점이 일단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텔레그램에 잠깐 드리기도 했고 라이브 방송 때도 다뤘는데 실제로 거기서 조금 못 미친 자리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의식하면서 바로 밀리기 시작했고요.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밀렸을 때 선물 매수로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자, 초반에는 오늘 밀리는 시간대에 외국인들이 자, 이 구간에서 430계약 정도를 한 번에 매수하면서 받아주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데서도 받아주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그러나 짧은 구간에서 단타를 치는 모습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진짜 받아준 다음에 연속적으로 끌어올려서
들어 올린 시장을 다시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조금만 올리면 단타 치는 모습이 바로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가면서 개인들은 그 사이에 하락 시에 점점 콜옵션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들의 콜옵션은 아침에 10시까지 40억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10시까지 더 하락세가 이어졌겠죠. 개인 콜옵션이 계속 늘어나자 외국인은 단타를 치던 선물을 단타 치던 것을 멈추고 선물을 매도하기 시작했고 1차 지지라인인 432부근 제가 파생반에 8시 41분에 제공해 드리는 오늘의 저항과 지지라인 중에서 오늘은 1차 지지라인에 해당하는 432에 근접한 432.2에서 저점이 찍혔고요. 그 부근에 다가오며 지지를 받자 개인들은 40억까지 샀던 콜옵션 매수를 중단하고 회복될 때마다 줄였습니다. 자, 여기서 수급 쌍고점이 사실 나왔습니다. 자, 개인 콜옵션이 이렇게 쌍고점을 형성하고 내려왔죠. 어제 프로그램도 제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쌍봉을 그리고 여기 내려오는 걸 체크해가지고 하락 전환이 되는구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개인 수급에 콜옵션 수급에 쌍고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콜옵션 매수를 중단하고 내려오면서 시장이 반등하면서 회복될 때마다 줄인 거죠. 손실 처리라고 보기에는 콜옵션 회복세에 반응하는 콜 매도가 충분히 수익 처리가 가능한 수준이었고요. 다만 그 이후에 들어간 콜매도로 넘어가면서 끝났으니까 그 이후에 들어간 콜매도는 손실이겠지만 기존의 개인들이 콜옵션들이 살아있었죠. 왕개미 콜옵션도 분명히 432.5와 430을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었던 거 반 정도 나갔지만 많이 살아있었죠. 그런 것들이 수익이 커버가 되면서 개인 전체적으로는 손실을 커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후 시차를 두고 외국인의 선물도 매수세로 점차 돌아서면서 자, 여기입니다. 외국인도 밑에서 자, 매도하다가 자, 여기서 터닝이 나오죠. 자, 여기서 바닥을 잡고 수급 터닝이 나오면서 고가를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죠. 선물도 매수세로 점차 돌아서면서 아침 수급 고점을 넘어서자 오늘의 반등을 상승세로 바꿨고 단순히 반등이 아니라 상승세로 넘어간 거죠. 개인들은 오늘도 물탔던 콜옵션을 살려내서 기실현 손익을 포함한 8월물 옵션 추정 손익을 손실에서 수익으로 바꾸면서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증권사에서는 개인 옵션 손실이 클 것으로 보는 곳도 있는데 이번에는 왕개미 콜옵션도 결국 오늘까지 수익으로 전환되어 최근 며칠 개인의 옵션을 살려준 모습을 볼 때 손실에서 수익 전환 혹은 약손실 마감 정도로 보이는 데이터를 참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도 외국인 중심으로 4천억 매수를 넘겨 외국인은 오늘 현선물 매수에 옵션도 상방을 강화시켰고 자,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 자체가 상방으로 강화됐습니다. 이거 파생반에 12시 21분에 올려드렸던 것보다 더 강화됐습니다. 상승으로 풋매도가 늘어나면서 자, 여기가 풋매수 있던 게 눌리면서 더 상승 쪽으로 강화된 포지션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따가 한번 다시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오늘 현선물 매수의 옵션도 상방으로 강화시켰고 지난 6월에 들어온 블록딜 콜옵션까지 여전히 관리하며 390대 콜옵션 포함해가지고 400 초반 콜옵션들 이거 다 지금 2달째 그냥 보유한 상태로 수익이 커진 상태로 그냥 홀딩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고 유난히 이번에는 작년과 다르게 하방 배팅이 없었던 옵션 만기일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옵션 추정 손익도 외국인이 크게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며 금융투자가 초반에 말려서 기손실이 큰 상태이나 금투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크게 유지하면서 선물에서 그동안 2천억 이상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금융투자에게는 지금의 옵션이 크지 않은 거예요. 삼성전자 콜옵션과 주식선물 싸움도 커진 가운데 외국인의 상방 배팅 물량이
마지막 날 청산이 나오면서 흔들지, 만기 결제까지 대부분 끌고 가며 개인 옵션만 녹이면서 마무리할지 내일 보고 판단해야겠지만, 적어도 현재 중기 추세를 유지하고 8월 1일 이후의 반등 추세도 느리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은 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 추세를 깨지 않고 있고 8월 1일 이후의 반등 추세도 무너뜨리지 무너뜨리지 않고 있죠. 만약에 이제 이게 여기서 한 번만 흐트러지면은 각도가 무너지면서 8월 1일 때 보여줬던 모습을 한 번 더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각도를 무너뜨리지는 않고, 흐름을 무너뜨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어가서 고가를 돌파하는 그림이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8월 만기 이후에 9월 초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도 다 전개가 될 수 있으니까 한 번 삐끗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8월 14일 옵션 만기일은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일이기도 한데, 이 중 시장이 최근 민감하게 여기는 대주주 양도세 요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시장은 불확실성을 이어가겠지만 당장 10억 원을 강행하는 리스크도 없기 때문에 추세를 이어가기에도 더 용이해졌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 논의는 과거에도 연말까지 가서 확정지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11월 3일에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12월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 21년부터 23년에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처리되었습니다. 자, 파생반 텔레그램을 아침부터 점심시간대까지 한번 타임라인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한번 쭉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실시간으로 일어났는지, 어떻게 또 접근을 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8시 51분 내용부터 보면 되겠네요. 자, 오늘 파생반 텔레그램 내용 8시 51분부터 12시 21분까지 오전장 내용입니다. 이거는 파생반 정회원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따로 타이핑을 해서 올려드리는 내용이고요. 8시 51분에는 어제 외국인의 옵션 전환 포인트였던 10시 9분 하락봉 위치는 오늘의 중요 자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리죠. 이게 1차 저항으로 제시해드린 437.6보다 살짝 위인데 그 부근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장중에는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야간에 그 자리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기준으로요. 현재 야간 선물이 437.7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9시 2분에는 장초반 지금 자리 치열하다. 장초반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갭 상승한 다음에. 그래서 차익 물량과 신규 매수하는 물량이 서로 다투고 있었고요. 9시 9분에는 현물 쪽에서 차익이 우세해지며 시가를 이탈했지만 여전히 치열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현물 쪽에서는 대체 거래소에서 상승했던 것들이 아침에 장 초반에 조금 차익이 나오는 게 많았습니다. 그걸 다시 또 밑에서부터 꼬리 달고 다 대부분 들어 올렸죠. 어제 아침에 돈을 쓰고 바치는 자리에서 이제 치열한 상태를 유지했었죠. 9시 11분에는 현물 쪽 차익 플러스 선물은 외국인이 받아주는 아침 시간이었고요. 계속되는 치열한 공방전이었습니다. 옵션 만기 하루 전 특징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9시 17분에는 외국인은 선물을 사면서도 콜 매도를 늘리면서 상방 제한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들이 콜 매수를 슬슬 접근하면서 상방 제한이 걸리니까, 자, 여기서 볼벤 안으로 들어오고 시가를 이탈하는 자리. 자, 오늘 네이버 카페에도 중요한 자리로서 이 시가를 이탈하는 자리에 숏포지션 공략하신 분도 카페 매매일지 올려주셨죠. 네이버 카페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카페는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상에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를 보시고 구독 인증을 하시고 신청을 하셔야지 초대받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매매일지도 작성해 보시고요. 9시 17분에는 개인 콜매수 접근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하방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자, 이 콜매수 되는 움직임 봤고요. 9시 22분에는 방금 밀린 분봉, 자, 순간적으로 밀린 분봉, 노란 240선에서 외국인이 361계약을 포함한, 동시에 361계약을 포함한 선물 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부 단타가 나왔고 콜매도는 개인 콜매수 증가와 함께 천천히 늘어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단타가 나왔다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단타가 나오니까 매수를 받아준 거를 가지고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은 오늘 밑에서 받고 금방 던지는 방식의 단타 대응이 많았다라는 거 30분 정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콜 18억까지 매수가 있었고요. 점점 그러니까 개인콜이 많아지면서 하방 압력을 키웠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갈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의미 있는 추가 하방 배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하방 배팅으로 크게 설정을 안 해요. 이번 옵션 만기를. 그래서 내려가더라도 계속 또 어느 정도 충분히 내려오면은 지지받으면서 올라옵니다.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유리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 말아 올리고 계속 자리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8월 옵션 만기일 단독 배팅 포지션 현황을 9시 36분 기준으로 체크해봤는데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품매수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품매도가 이렇게 쌓이기 전이죠. 실제로 나중에는 이렇게 품매도가 쌓이면서 콜매수만 강화하면서 끝이 났고요. 당시에는 저렇게 됐고 개인도 기존에 있는 콜매수 살아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콜매수가 들어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콜매수 상태여서 누를 때 계속 눌러지는 영향을 줬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 살아났던 거죠. 살아나고 다 바뀌었습니다. 다 다 세타 값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자 콜매도 포지션이 누적된 게 많아서 이렇게 상방으로 가면 불리한 구조를 취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시 50분에는 개인 콜 매수가 24억까지 확대되고 53분에는 밀릴 때마다 콜을 사고 있는 개인들 그러면서 외국인 콜 매도가 늘고 풋매수가 붙으면서 천천히 콜을 녹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물도 매도 전환됐었죠. 그래서 하락으로 조금 더 힘을 더 쓰고 있었고 내용적으로는 내일 입법 예고 기한인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뭐 어제 미국 CPI 효과가 상쇄되는 중으로 보이는 정도를 언급드렸는데 사실상 뭐 그냥 수급적으로는 이제 개인들이 물타기하고 있는 콜옵션을 녹이는 방향으로 천천히 진행되면서 이번에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현물을 천천히 받고 있는 외국인이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하방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날 것도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받아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받아주지 못하고 만약에 일봉상 반등 각도가 약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8월 1일과 같은 현상이 한 번 더 연출되기는 쉬운데 오늘 그걸 살린 겁니다. 세제 개편한 결과에 따라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요거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연말까지 밀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차트 체크 한번 했었고 10시 9분에는 개인콜 증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벌써 40억 부근까지 왔죠. 그래서 40억 부근부터 이제 거의 이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개인 콜 매수 1순위 타겟은 435콜, 2순위는 432.5, 3순위는 437.5 현재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10시 38분에는 이제 1차 지지라인이라고 잡아드렸던 해당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는 상태. 그래서 이 부분을 지키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고 옵션 수급 조절이 나오지만 외국인 선물은 초반에는 매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도를 유지하다가 이제 여기서 돌아서는 모습을 포착을 해야겠죠. 당일 고점 저점 임시 피보나치 잡아보면서 볼 수 있었고요. 이제 볼밴도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됐고 그 다음에 옵션 만기 배팅 포지션 다시 한번 점검했었고요. 그때는 큰 차이가 없었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11시 31분에는 1시간을 누른 뒤 수급은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한쪽 쏠림은 없이 개인들을 결국 양매수와 만들어가는 과정이 진행 중이었고요.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2천억을 돌파해서 계속 반등 쪽에 힘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시 38분에는 최근 개인들이 역방향으로 물타는 옵션을 계속 살려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월물 개인 추정 손실은 10억 미만으로 선방한 상태로 보이고요. 요것도 플러스 시키고 끝난 것 같아요. 금융투자는 추정 손실이 80억 이상 나고 있는데 다만 이 같은 과정이 반복되면 시장은 개인들이 물탄 옵션을 결국에는 살려주지 않는 즉 개인들의 돈을 수금하는 날을 중간중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1을 살려주고 어떤 날은 2를 살려주고 어떤 날은 3을 살려주고 어떤 날은 4를 살려줬지만 한 방에 이거를 모아가지고 10을 뺏어가는 수금하는 날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원웨이 장세가 되겠죠. 8월 1일에도 마이너스 4%를 보여주면서 개인들 콜
물타기 한 거를 하루 종일 안 살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고 나서 버틴 사람들을 다음부터 살려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번 8월물은 개인들을 계속 살려주는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버티고만 있으면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손실 금액이 아주 커지지가 않았던 상태를 유지했고요. 물론 저 위에서 산 개인들의 대규모의 콜옵션은 다 녹았죠. 그래서 그 손실이 반영된다면 사실은 개인들도 손실 금액이 아마 커졌을 겁니다. 근데 그동안 왕개미도 들어왔었고 여러 가지 콜도 계속 옵션이 살려주면서 그게 아마 알고리즘 상에서는 상쇄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권사마다 데이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개인들의 옵션 성적이.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어느 정도 균형점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차이가 많게 보이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시 52분에는 아침에 뚫고 내려왔던 시가 테스트 중이고요. 개인들 풋 매수 유도하면서 양매수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 외국인은 선물 매수 전환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왔었죠. 그리고 12시 20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수가 다시 1천억을 회복했고 개인 풋으로 더 유도해야 양매수 균형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개인 양매수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 체크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 다 흐지부지 됐습니다. 마지막에 콜매도가 41억이 되면서 이게 다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별다른 이상한 뭐 딱 뚜렷한 특징이 없는 포지션으로 내일 들어가니까 내일 개인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내일 포지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만기일에는 개인들이 양매수를 접근하기 때문에 그것도 계약수로 봐야 됩니다. 만기 날에는 주로 계약수를 보고 금액은 10억 이상 차이가 날 때 체크를 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게 언급을 드렸었고요. 이어서 옵션의 메인 베팅 체크를 해보면 콜옵션은 435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았고요. 개인들의 매도가 많았습니다. 풋옵션은 437.5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았고요. 그 자리에서 개인들의 매도가 많았습니다. 체크 기준 라인은 피보나치 확장 자리까지 포함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매물대 체크고요. 매물대 체크. 피보나치를 확장한 자리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냥 확장된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488.3, 476, 466.8, 456, 445 묵은 437.5. 오늘 지금 체크하고 있는 자리요. 지금 싸우고 있는 자리가 야간에서 싸우고 있는 자리가 437.5입니다. 424.5, 411.6에서 409, 401에서 400, 392, 383에서 385 이런 매물 라인에 단계적으로 주목하되 장중 장세 판단 및 수급 변화에 신경 쓰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29만 주를 매수했고요. 7만 콜옵션 미결은 2만 5천 계약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유 미결은 만기까지, 내일이죠. 내일 하루 만기까지 갈 듯하며 매도자들의 손익분기는 7만 700에서 7만 1,200원 선을 추정하고 있고요. 매수자와 매도자의 싸움 중입니다. 공격적인 이 7만 콜옵션이 크게 거래가 일어났었던 7월 16일에 이후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던 것을 들어 콜옵션, 삼성전자 콜옵션은 외국인이 매수했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7만 콜옵션 매도는 금융투자가 단행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4,581억 매수가 나왔고요. 외국인의 9월물 단독 매도가 이제 약 6천억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중립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장기 선물 매도, 롤오버를 포함한 장기 선물 매도는 유지됐지만 거의 중립화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4,139억 매수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1조 7,273억 원으로 다소 축소가 되었습니다. 환율은 8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80.3원으로 2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2,566억 매도를 했습니다. 장기 추세비가 상승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변동성 지수는 4.92% 하락한 20.11로 마감했습니다. 하단 지지라인에 근접하고 있고 절대 수치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진폭과 고변동성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내일 장세 판단하면서 내일 나올 수 있는 출렁임에 주의하면서 시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